딸의 결혼식에 오지 못한 아버지의 편지. 제1장 들리지 않는 축가. 결혼식장 앞 새하얀 대리석 계단 위에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백의 웨딩 드레스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손에 든 부케에서는 은은한 장미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결혼식장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로 들어가면 하객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박수가 그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연아, 시간이야. 고모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병호.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우리 공주님이 시집 갈 때는 아빠가 직접 손을 잡고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사람.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그는 여기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모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결혼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웨딩 마치의 선율이 오늘따라 유독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괜찮니? 고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상해온 결혼식 풍경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하고 신랑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아픔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 자리까지 키워준 아버지는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지만 지연에게는 들리지 않는 축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박수 소리가 없는 축가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제2장 빈자리. 결혼식장 안은 온통 꽃과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친지들과 친구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단 하나의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 왼쪽 끝자리. 그곳에는 신부 아버지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의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그 의자는 마치 전체 결혼식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인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아, 고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계속 걸어.
하지만 지연의 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얼마나 이곳에 오고 싶어 할지를.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꿈꾸던 결혼식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멈춰 선 것을 보고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던 신랑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무서워요. 아버지 없이는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었습니다. 학교 발표 때도, 대학 입학 시험 때도, 시험 면접 때도 항상 아버지가 괜찮다. 우리 딸이니까.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서도 안쓰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병호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자리의 중심에 서서 큰 소리로 웃고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가 여기 있어. 고모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있어. 내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말에 지연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객석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사랑 가득한 시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몸으로는 여기 없지만 그의 사랑은 이 모든 것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담고 있는 사랑은 결혼식장 전체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계속 연주되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행복해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제3장 병실에서 쓰던 글. 병원 6층 말기 병동 창가 침대에 누워있던 병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이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쯤 지연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하는데. 병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투병 생활로 그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결혼식장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병호 씨. 옆 침대의 환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 결혼식인데 못 가시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써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어 읽어보니 글씨가 예전만큼 또박또박하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인해 손에 힘이 없어서 삐뚤삐뚤해진 글씨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오늘 결혼을 하는구나.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기가 어려웠지만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아, 그는 편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이 중요한 날에 함께할 수 없다니. 글을 쓰다가 병호는 잠시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이 담긴 편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내 곁에 있다. 병호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 모든 것이 아빠 눈에 선이 보인다. 창밖에서는 결혼식장 방향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병호는 그 새가 자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딸에게로 날아가는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지연이 곁에서 그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손이 아파서 펜을 잡기 어려웠지만 병호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미안한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글자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제사장, 편지의 전달.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지연은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웨딩 드레스가 무거웠고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보니 고모가 하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 뭐예요? 고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고모는 말을 시작했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연은 고모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글씨가 떨려 있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걸 병실에서 며칠에 걸쳐서 쓰셨어. 손이 많이 떨려서 쓰기가 힘드셨는데도 꼭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병인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연은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지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지금 읽어볼까?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 피로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읽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을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고모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알아요.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럼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분인데, 병만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뻐하셨을 거야. 지연은 편지를 소중히 드레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며칠에 걸쳐 써준 편지라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결혼식장에는 오지 못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 오늘은 내가 행복한 날이니까.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 편지를 써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자. 고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5장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 밤 신혼집에서 지연은 혼자 조용히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였습니다. 신랑은 먼저 잠든 상태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평소보다 많이 떨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인가 지워지고 다시 쓴 흔적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연아, 아빠가 오늘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이 중요한 날에 함께할 수 없다니 아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빠도 함께 울고 웃었단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야. 첫 문단을 읽는 순간부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부를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걸 보니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어릴 때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 나 커서 예쁜 신부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현실이 되는구나. 기억하니? 내가 5살 때 아빠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나중에 내 남편한테도 이렇게 메어줄 거야 라고 했던 건 말이야. 그때 아빠는 우리 공주님이 시집 가는 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런 날이 왔네. 지연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넥타이 매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졸랐던 때를, 서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웃어주셨습니다. 아빠가 내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 편지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이라도 전하고 싶다. 첫째,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아빠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착하고 예쁘게 자라준 우리 딸이 너무너무 고맙다. 둘째,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내게 물려준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힘이란다. 우리 가족의 피에는 굳센 정신이 흐르고 있어.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내 남편을 잘 사랑하고 잘 대해라. 아빠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아빠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내가 웃으면 아빠도 웃게 되고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진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지만 지연은 더 이상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6장 끝내 닿지 못한 손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위해 지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글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뒤로 갈수록 더욱 떨리고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연아, 아빠가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 쓰기가 힘들구나.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아기였을 때 밤마다 열이 나서 울 때 아빠가 밤새 내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게 기억나니? 우리 공주님, 아프지 마. 아빠가 있어. 라고 계속 말해주었지. 지금도 아빠의 마음은 그때와 똑같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빠는 항상 우리 공주님 행복해라. 아빠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 지연은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아플 때마다 아버지는 밤새 깨어 있으며 자신을 돌봐주셨습니다. 큰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시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직접 잡고 신랑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꿈꿔왔던 것은 내 손을 꽉 잡고 내 남편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 편지가 아빠의 손이라고 생각해라.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아빠의 사랑이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으니까. 편지의 글씨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이 편지를 완성하려 애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내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아이를 낳으면 아빠처럼 많이 사랑해주고 남편과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거라.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 때마다, 햇살이 따뜻할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라. 사랑한다. 우리 지연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아빠가라는 말 뒤에는 더 이상 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편지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의 끝이 오히려 더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편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지연은 편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닿지 못한 손길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느꼈던 빈자리의 아픔이 이제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장 빈자리에 남은 사랑. 결혼 후 사흘째 되는 아침, 지연은 고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연아,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와야겠어. 내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지연의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버지의 안부가 계속 걱정되었는데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병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자 병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병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았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빠는 괜찮다. 는 메시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써주신 말씀들 다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고 남편 잘 사랑하고 강하게 살아갈게요. 병호는 지연의 손을 꽉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딸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이번에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너무 고마웠어요. 지연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충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호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의 행복만을 바랐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해주신 사랑, 제가 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게요. 결혼식에서는 빈자리였지만 그 빈자리에는 누구보다 큰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편지를 통해 영원히 지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8장 내 마음속의 아버지. 1년 후 지연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그날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제 여러 번 읽어서 모든 내용을 외울 정도였지만 여전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은 묘비 앞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편지 읽어드리러 왔어요. 산 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연아, 아빠가 오늘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지연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편지가 자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정말 잘 대해주고 아버지가 걱정하신 것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지연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연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처럼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지. 산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길 바랐습니다. 아버지, 편지에서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바람이 불 때마다, 햇살이 따뜻할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편지를 읽으면 용기가 생겨요. 지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는 앞으로도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또 올게요. 지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행복하게, 강하게 잘 살아갈게요. 지연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순간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와 산에 핀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지연의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 가라. 우리 딸아, 아빠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빈자리였던 아버지이지만 이제 그는 지연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지연의 앞길을 축복하듯 흩어졌고
지연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전해준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맨 앞자리에 비어있던 의자.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의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비록 손을 잡아주지는 못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은 평생을 함께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곁에 계실 때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부모님의 마음은 편지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성극장은 잊혀가는 우리의 이야기.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불러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추억과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감성극장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